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인앱 메시징 앤 챗봇을 발표하게 된 SK 플래닛 김태양입니다. 저는 이제 메신저 개발자인데요. 올해 저희 회사가 커머스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미 서비스 중인 이제 커머스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로 출시 예정 중인 프로덕에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그러니까 대화형 커머스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싶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CTO 조직 내에는 이미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하는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요구 사항은 특정 앱 내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챗 기능을 이제 구현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인앱 메시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그 기술을 실제 저희 프로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나아가서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탑재되어 있는 인앱 메시징 플랫폼 위에 챗봇을 구현하기 위한 챗봇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앱 메시징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챗봇을 구현하기 위한 챗봇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이렇게 됐는데요. 위에는 저희가 개발한 인앱 메시징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버세이셔널 커머스와 챗봇은 이 컨셉추얼한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나 서버 사이드 쪽에 이제 이슈들이 될 거나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톡 프레임워크나 사이즈 최소화 이런 것들이고, 서버 쪽은 챗봇에서 필요한 웹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은 나름 이제 좀 자유도를 많이 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스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와는 다르게 커머스 플랫폼 내에 이 대화형 커머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 인앱 메시징이나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챗봇은 이렇게 따로 봐야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챗봇을 올리려면 당연히 인앱 메시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이제 연동이 되고 구현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앱 메시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앱 메시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앱 내에 이제 챗 기능을 내재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SDK나 API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챗 UI 자체와 이 메신저에 필요한 기능 자체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번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 앱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기가 좀 쉽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제 번들 형태의 그림이 있고, 저희 톡 서버와 이제 통신을 하는 번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타겟팅이 되는 이제 유어 서버에서 이제 해당 SDK를 탑재하게 되고, 서버들끼리 통신을 하게 하면 이제 해당 앱에 이런 이제 메신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는 인증과 푸시 콜백 이런 정도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제공하는 번들을 탑재해서 이제 호출을 하면 되는 그런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커스터마이징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 인앱 메시징에는 이제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커머스 회사의 요구 사항에 맞게 쿠폰이나 주문서, 배송 확인, 결제 이런 것들을 이 메시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이라는 이제 구조화된 메시지 타입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이제 챗봇을 이제 인터페이싱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다음으로 이제 UI를 커스터마이저블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 SDK 내에서 이제 프로퍼티 수정으로 이제 테마 같은 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뭐 이제 앱들에 탑재를 해보니 이제 대부분은 그 별도의 독자적인 이제 신규 피처를 포함하고 UI 자체도 풀리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된 형태고 오른쪽은 이제 테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리소스를 좀 덜 들이면서 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인앱 메시징은 여기까지 하고요. 컨버세이셔널 커머스에 대해서 컨셉추얼한 내용을 간단하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뭐 한 번씩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들 한 번씩은 사용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의 자체는 이제 어쨌든 챗 UI 안에서 그 상거래나 그 상거래를 지원하는 형태를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그러니까 대화형 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주요한 사항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어쨌든 챗 UI 내에서 모든 상거래 활동을 완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챗 UI 내에서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상품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뭐 쿠폰을 뭐 저장을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익숙한 챗 UI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뭐 O2O나 뭐 이제 공유경제 이런 쪽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런 이제 독자적인 그 앱 내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합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스마트폰,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뭐 가장 먼저 하는 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메신저 깔고 카카오톡 깔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컨버세이셔널 커머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대화형 커머스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인앱 챗 기반의 이제 대화형 커머스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회사는 자체적인 메신저 플랫폼 기반의 이 대화형 커머스를 이제 수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위에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또한 이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발전 단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인도의 햅틱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모든 걸 다 응대를 하기도 하고, 뭐 일부는 그 챗봇이 뭐 먼저 이렇게 드라이빙을 걸고, 이제 뭐 또 일부는 더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을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는 이제 머신 이니셔티브 챗봇을 먼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배포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걸 통해서 일부 제한적인 도메인에 대해서 자연어를 지원하는 챗봇,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더 이제 능력이 뛰어난 AI 챗봇, 이런 형태로의 이제 발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컨버세이셔널 커머스에 대한 컨셉추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챗봇입니다. 뭐 챗봇도 뭐 요새 하도 뭐 챗봇 얘기를 하니까 챗봇도 이제 다들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정의한 정의는 이제 뭐 챗 UI에서 동작하며 사전 정의된 인터페이스, 자연어를 통해 컨텍스트에 맞는 응답을 제공하는 뭐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서버랑 대화하면 어쨌든 그 서버는 챗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간단한 그 날씨를 알려주는 것도 챗봇인 거고, 그 영화 허인가요? 사만다인가요? 거기 그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챗봇인 거고, 이제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기업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라인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챗봇을 이제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메신저 플랫폼에는 챗봇을 구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라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그 공식적으로 챗봇을 돌리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사업자들도 이제 챗봇을 이제 그 기업들이 챗봇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봇을 저희 커머스 기준으로 보면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챗봇을 구현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메시징 플랫폼과 다이얼로그 시스템과 커머스 백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메시징 플랫폼은 말 그대로 뭐 인앱 메시징이 될 수 있고요.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이제 언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NLU나 NLG, 그다음에 대화 매니저 등이 그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한된 도메인에 대해서 언어를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적합한 응답을 한다. 이고 그다음에 커머스 백엔드, 무엇보다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메시징 플랫폼도 중요하고, 하지만 커머스 백엔드가 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엔드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모바일향으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야 이 사용자들에게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그냥 챗 UI에서 무언가를 동작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챗봇의 종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컨셉추얼한 내용이었고요. 저희 이제 올해 이제 개발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요구사항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관련해서. 그래서 모바일 앱 내에서 이제 챗 기능을 내재화해서 외부로의 이탈 및 의존성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냥 그 앱 내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사내 백엔드 시스템과 이제 좀 연동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추려보니 그 구매자랑 이제 판매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제 뭐 셀러톡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쿠폰이나 뭐 상품 문의 같은 걸 하는 거고, 지인톡은 이제 그 일반적인 MDN 기반의 자기 지인들과 이제 레퍼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나 전문 상담원이 이제 후분배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제 상담톡, 그 다음에 그 문자 쇼핑에서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형태가 이제 요구사항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그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올해 이제 자사의 이제 커머스 플랫폼인 11번가, 그 다음에 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로젝트 N, 그 다음에 뭐 실업 스타일 등의 이 인앱 메시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번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그 상담톡, 그러니까 뭐 이제 지인톡과 셀러톡이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N은 상담톡이 적용이 됐고, 실업 스타일도 이제 셀러톡,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요구 사항들이 이제 프로덕에 하나씩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실제 이제 개발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는 이제 크게 이제 그 톡 프레임워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이즈 최소화,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인앱 메시징과 그 챗봇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이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톡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모듈, 그 다음에 톡 모듈, 그 다음에 서비스 모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모듈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코어 모듈은 말 그대로 뭐 소켓 통신을 한다든지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뭐 핸들링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대화방에 들어가서 이제 소켓으로 서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기 이전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사진을 보내거나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큐잉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코어 모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메시지 샌드 API에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톡 모듈을 이제 앞에서 그 봤던 그 이제 요구 사항들, 그다음 뭐 상담, 뭐 CS 톡, 뭐 셀러 톡 이런 어떤 각각마다의 이제 기능에 맞게 이제 모듈화해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화면 UI 처리나 그다음에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뷰 메이커 등이 이 톡 모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모듈은 이제 이것이 실제 어떤 그냥 특정 서비스에 타겟팅이 됐을 때 이제 그 수정이 커스터마이징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 컨버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특정 프로덕트에 이제 이 기능을 적용할 때 이제 요구 사항을 이제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요구 사항에 맞게 뭐 설정을 온오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은 나는 뭐 그 CS 그 상담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담톡에 관련한 기능을 온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다 하면 이제 오프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설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서비스 컨버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서버 리스트는 이제 저기 이제 서버를 이제 혹시라도 따로 이제 별도로 구축을 해달라는 경우는 이제 서버 리스트를 변경을 해서 그쪽 서버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I랑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UI 둘 다 어쨌든 화면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이슈를 대응하는 건데, UI 같은 경우는 좀 풀리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면, 그 리소스는 이제 대부분의 비슷한 패턴들을 이제 템플릿화 해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대화창 챗 UI 안에서 뭐 메시지 버블은 다양한 종류로 갖고 있고, 그 버블을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버블을 선택하고 뭐 입력 창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리소스에서 테마를 설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특정 어떤 프로덕트에 이 톡 프레임워크를 탑재할 때는 이 서비스 모듈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뭐 AAR 파일로 번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실제 이제 탑재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다들 개발자들 이제 뻔히 하는 고민들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어쨌든 그 이런 고민들을 해서 개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서버 프로토콜은 어쨌든 예외 상황을 안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서버 프로토콜이 예외 상황이 한번 생기면 어쨌든 하위 호환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못 지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외 상황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모듈화를 뭐 어쨌든 신경을 썼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모듈 그룹 간의 필요에 의해서는 모듈 그룹 안에서의 모듈의 이동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룹 간에 이제 모듈 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기능의 디펜던시가 없도록 이제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컨트롤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서비스 컨버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커스터마이저블 UI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소스 부분이 그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이즈 최소화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앱 내에 인앱 메시징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려면 어쨌든 사이즈가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 분석을 반드시 해서 이 불필요한 리소스는 모두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이즈는 사이즈 많이 차지하는 건 뭐 이미지일 거고요. 이미지 절대 중복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해상도도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기능을 조금씩 다른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각각 가져다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각각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미지 관련된 처리할 때나 아니면 뭐 그 REST API 통신할 때나 그다음에 웹소켓 통신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OK HTTP3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각각 다른 거는 이제 그것만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리트라이 기능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캐시 기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그냥 구현을 좀 하고 그냥 OK HTTP3로 이렇게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해서 사용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을 써서 사이즈를 최소화했고요. 뭐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리소스를 이제 최소화하고 제거하는 거는 이제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인데요. 이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 버블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기 위한 이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그 메신저, 페이스북 챗봇의 그 가이드를 보시면 그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 템플릿의 슈퍼셋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유도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메시지 버블 형태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이 뭐 SDK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그래서 특정 앱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챗봇을 이제 좀 그 사용자들한테 좀 더 이렇게 쉽고 그다음에 빠른 그런 어떤 응답 이런 어떤 처리들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유연하게 하려면 이 메시지 버블 자체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을 구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메시지 타입은 제이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제이선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파스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초기에 만들어 쓴 버전은 이제 위에 제너럴 메시지라고 해서 틀을 정해 놓고 거기 안에 데이터를 이제 꾸겨 넣는 형태였죠. 이거 장점은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제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종류를 하나 더 추가하려면 어쨌든 좀 클라이언트를 수정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형태를 좀 바꿔서 밑에처럼 이 데이터를 이제 그리는 형태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세로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그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은 8종류의 그 컴포넌트랑 10종류의 이 버튼 액션 이것의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이제 메시지 타입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 타입은 하나의 템플릿으로 재정의가 되고 그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의 뭐 챗봇 서버가 뭐 그냥 다른 어떤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메시지 버블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별도 앱에 패치 없이 뭐 원하는 UI나 액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8종류의 컴포넌트와 10종류의 버튼 액션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그냥 메시지 버블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커스텀한 커스텀 키패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챗봇 서버나 그다음에 이제 CMS 툴, 그 상담원들이 응대할 때 이 CMS 툴에서도 실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레벨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A레벨은 그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이 뭐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걸 아예 틀로 딱 이제 템플릿으로 고정한 게 A레벨이고요. B레벨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아예 세로형으로 컴포넌트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제 나열하는 거가 될 수 있고, C레벨은 이제 그거에 세로가 아니라 세로 가로를 섞어 놓은 이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8가지는 뭐 단순히 뭐 텍스트 이미지 뭐 버튼뿐만 아니라 뭐 평점 주는 거라든지 쿠폰이라든지 뭐 가격 표시하는 거라든지 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합을 하게 되고요. 이 버튼이 액션 타입이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버튼 액션 타입이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그냥 챗 UI 챗 안에서 일어나는 로컬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앱으로 연결되는 이벤트 타입이 있고, 포스트백이 있습니다. 로컬은 말 그대로 그 앱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웰컴 메시지라든지, 뭐 토스트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뭐 대화방을 이동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근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만 노출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앱 이벤트는 이제 어떤 특정 뭐 상품을 뭐 추천받았을 때, 뭐 그거 누르면 이제 뭐 그 상품의 그 상세 내용이 토스트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커스텀한 이제 URL을 이제 넣어서 띄운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포스트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특정 데이터가 담겨서 이제 챗봇 서버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봇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뭐 뒤에 백엔드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이 앞에서 정의한 이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에 맞게 제이선 형태를 만들어서 메시지 샌드 API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그 형태로 다시 사용자는 이제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한 이제 구조형 메시지 타입을 뭐 그림을 이제 몇 개 이제 그렸는데요. 이제 왼쪽이 이게 프로덕트 템플릿입니다. 이게 위에 그 제목이 뭐 있고 이미지 있고 뭐 상품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 형태고요. 뭐 그 밑에는 위에 글이 있고 밑에 버튼이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뭐 가운데 위에는 평점 주는 형태도 있고. 그 왼쪽에 프로덕을 어레이 형태로 주면 캐러셀 타입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스크롤링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메시지 버블 내에 직접 이제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도 가능하게 이제 인풋 이제 박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키패드 안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 드렸듯이 뭐 제이슨 타입으로 뭐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제 몇 가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드리면 이게 이제 그 프로덕트 템플릿인데요. 아이템즈라는 이 제이슨 이 어레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쭉 넣으면 이런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챗봇 서버는 메시지 샌드 API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보내면 사용자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템즈를 어레이 형태로 전달한다면 캐러셀 형태로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링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이 버튼의 액션 타입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앱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프로덕트 디테일이고 이 프로덕트의 번호가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그 상품의 상세 내용이 읽어져서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세로형으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리스트 형태로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라는 템플릿이고 아까 레벨에서 보면 A 레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즈라는 거에 이제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노출이 되고 실제 저 버튼 이 리스트의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여기에 이제 제이선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노트북 문의합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입력하는 건데요. 입력 버블입니다. 이거는 언제 쓰려고 만든 거냐면 이제 그 뭐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자들이 입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 가입을 이제 대화형 UI로 처리할 때 그런 회원 가입 챗봇, 회원 가입 봇 같은 거 만들 때 쓰려고 한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용자들이 내용을 이렇게 입력한 거를 서버가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입력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 버블 내에다가 이제 딱 틀을 정해놓고 이제 입력을 하게 하면 이제 좀 더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챗봇이나 뭐 이제 인앱 메시징에 필요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슈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서버 쪽입니다. 제가 이제 서버 쪽을 설명할 것은 이제 크게 두 개인데요. 지금 저희 그 메신저 서버, 톡 서버 시스템 이제 구조랑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그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을 통해서 이제 챗봇 서버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이제 웹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웹훅이 필요해서 메시지 전달 가고 다시 챗봇은 사용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려면 샌드 API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조는 일반 그 B2C 기반의 메신저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피처가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톡 서버, 이제 유어 서버로 나뉘는 거죠. 앞에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유어 서버, 그러니까 그 서비스 타겟팅이 되는 서비스도 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증 부분이랑 그다음에 푸시 콜백, 그다음에 추가적인 피처들이 뭐 대부분 이거를 해보면 자기만의 어떤 서비스만의 특성을 그 피처
피처에 녹여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실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챗하는 게 아니라 챗봇으로 응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 또한 챗봇 이제 데몬도 여기다가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유어 서버는 그렇게 개발을 하고, 톡 서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운데 이제 릴레이, 그다음에 톡 API 버디는 이제 실제 이제 메신저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웹훅이랑 봇 API는 아까 그 챗봇을 인터페이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몬들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핸들러 이런 거는 그 요구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CS톡, 그 상담톡이라든지 뭐 지인톡이라든지 해당하는 기능이 다 다른데 그 요청에 따라서 핸들러가 이제 핸들링을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택 레벨로 그냥 나눠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각각의 서비스는 이제 필요한 이제 요구사항에 의해서 뭐 앞에처럼 뭐 11번가는 뭐 셀러톡, 뭐 지인톡, 컨시어지 뭐 이런 형태로 요구사항을 인앱 메시징 SDK를 통해서 앱에 탑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서버는 앞에서 설명한 핸들러를 통해서 넘어오는 요청들을 핸들링해서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분배하는 처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의 내용은 메시지 버블은 스트럭처드 메시지 타입을 활용하고 있고요. 밑에 뭐 챗봇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회사 내 그 자연어 처리나 그 다음에 커머스 백엔드 API들을 이렇게 총칭해서 챗봇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그 이제 뭐 챗봇에 필요한 이제 기능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개발을 예전에는 메신저를 C++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Node.js로 개발을 해봤어요. 근데 그래서 뭐 개발 생산성이 좋았는데요. 그 이벤트 드리븐의 뭐 싱글 스레드 환경이라서 메시지 릴레이 서버 같은 경우는 연산을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DB 스토어드 프로시저 등은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 콜백 이제 처리하는 게 좀 동일한 커넥션을 계속 물고 다녀야 되는 게 있어서 좀 피곤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서버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서 이제 메시지 순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서버 시간을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같이 전달을 했고요. 서버들은 NTP를 통해서 이제 동기화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이슈는 이제 에크를 수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메시지가 갔는데 에크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정말 못 가서 에크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이제 그 메시지 UUID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발송 처리된 거라면 스킵 처리하고, 뭐 발송하지 않은 거라면 당연히 이제 다시 발송을 하는 거죠. 웹 버전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웹 브라우저는 이제 웹 소켓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IE9은 이제 롱폴링으로 처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웹훅입니다. 웹훅은 또 요새 페이스북 그 챗봇 올릴 때나 뭐 라인 그 메신저 챗봇 올릴 때 보시면 설정하는 게 웹훅 설정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이제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뭐 웹훅은 말 그대로 이제 메시지를 어디다가 이제 서버 쪽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이제 어떤 챗봇 어카운트와 그 챗봇 그 서버의 그 콜백 이제 URL이 이 웹훅 데몬이 그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메시지 릴레이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제 특정 이제 뭐 이제 봇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게 이제 웹훅이 이제 그걸 감지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챗봇 서버한테 릴레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챗봇 서버는 뒤에 있는 백엔드 뭐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다시 이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메시지 샌드 API, 앞에서 설명한 거는 이제 봇 API가 되겠죠. 메시지 샌드 API를 통해서 다시 메시지 릴레이한테 전달이 되고, 그 메시지 릴레이는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웹훅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SSL 통신을 위해서 HTTPS만 이제 웹훅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변조 방지는 JWT를 이용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웹훅 서버나 콜백 서버 모두 이제 JWT를 포함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이 필요한 거죠. 웹훅 서버 입장에서, 아니 이제 이 그 콜백을 받은 이제 챗봇 서버 입장에서는 이 넘어온 메시지가 이게 이 실제 웹훅을 통해서 제대로 넘어온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JWT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거꾸로 이제 그 웹훅 데몬도 그 실제 그 챗봇 서버가 온전하게 떠 있는지, 걔가 정상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JWT 검증한 다음에 뭐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걔가 그것을 이제 응답을 하면 이거는 이제 유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제 콜백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비활성화하는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이제 이 웹훅이 이제 메시지를 이제 일일이 다 한 번에 이렇게 쭉쭉 보낼 수도 있고, 좀 모아놨다가 한 방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메시지 샌드 API, 그러니까 챗봇 서버가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이제 발송 제한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좀 대량으로 보내는 그 뭐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는 별도의 이제 옵션을 주면 이제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메시지 릴레이 서버가 이제 큐에 적재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발송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